울릉공항을 불치망모로 만들자. 최근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을 두고 하는 말들인데요. 공항 활주로의 길이를 크게 늘려 대형 군용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독도를 지키는 최일선 기지로 삼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활주로를 늘리는데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엄체를 건설하고 적절한 정비시설을 갖추는 데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공공기지를 방어할 최소한의 경비대의 방공부대, 방공부대가 사용할 방공레이더와 지대공포대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울릉공항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릉공항을 요새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아예 현무미사일을 배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릉도에 현무를 깔면 일본의 4개 호위대군이 배치된 모든 해군기지를 사정권에 들 수 있으므로 적은 군사력으로도 일본에 대한 강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많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군용기입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서 공항을 정말 요새하더라도 사용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1200m이며 이를 늘려봐야 1500m에 불과한데요. 이 정도로는 웬만한 군용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최대 무장 탑재량을 꽉 채운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고작 1.2에서 1.5km에서 이륙할 수 있는 항공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로 인해 이런 판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바로 KF-21 보람의 덕분인데요. 지난 7월 19일 KF-21 보람에는 여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겨우 수백 미터 지상 활주 후 이륙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심지어 실제 미사일과 무게가 똑같은 더미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이들이 KF-21 보람이라면 울릉공항에서 원활한 작전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KF-21 보라매를 가져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이에서 수차례 주장했던 KF-21 네이비라면 울릉공항에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면 같은 전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릉공항을 요새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정확히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국의 독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거의 70년 동안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2019년에 있었던 초기기 도발 역시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 도발이며 최근 일본 수상 기시다 역시 지지율이 떨어지자 독도부터 들먹였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갖는다는 주장이 담긴 2022 방위백서를 국무회의에서 승인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해상자위대와 이를 보조할 항공자위대가 독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한국을 압도하니 무슨 말을 해도 덤비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독도를 자신들 정치도구로 자기 입맛대로 꺼내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해군보다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동해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의 전력은 독도를 공격할 수 있는 일본 제3호위 대군에 비해 전력이 크게 모자랍니다. 1함대는 두 척의 강개토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울산급 한 척, 인천급 한 척, 대구급 두 척, 포항급 3척 등 총 9척의 대형 전투함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이 중 울산급 한 척과 포항급 3척은 계함 방공이 불가능하고 타격력도 거의 없는 구식함입니다. 북한의 통통배를 상대한다면 몰라도 일본 해자대를 상대로는 사실상 한국 해군이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개토대왕함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9년 초계기 도발 사건 당시 예인 소나와 레이더 등 여러 장비가 노후화로 사실상 장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폭적인 개량이 이루어졌지만 대구급 호위함보다 크기가 작은 무늬만 구축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군이 독도에 동원할 수 있는 대형함 9척 중 6척만이 실제 전력이며 그중 일본과 대등한 전력이 4척입니다. 반면 우리 1함대의 상대인 일본 해자대는 아주 강력합니다. 만재 19,000톤급 휴가급 헬기모함을 주축으로 공고급 아타고급 이지스함 각 한 척과 5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강력한 대형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352 대군이 주둔 중인 마이즈루 지방대 소속 구축함 3척을 더하면 독도 방면으로 총 11척의 대형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에 가까운 오키에 군수송기와 전폭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오키공항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독도를 공격한다면 우리 1함대만으로 독도를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군의 주력인 KD2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FFX-3, FFX-4를 연달아 건조 및 배치해 해역 함대를 강화하는 한편 초계기 도발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본의 침략 의지를 깰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역시 모가미급을 생산해 지방대 구형함정을 교체하는 등 전력 강화가 한창인데다 앞서 말씀드린 오키공항을 이용해 공중우세를 확실히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울릉공항의 요새화입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1200에서 1500m로 늘린 뒤 전투기 12에서 16대로 편성된 비행대대를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행대대급 부대를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면 전투기의 종류에 따라 동해에서는 한일 간 군사력 격차를 단숨에 메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활주로가 문제입니다. 1200m 활주로는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전투기들이 작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최대 탑재량보다 적은 양의 무장만 탑재하고 이륙하거나 비상 착륙하는 것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만약 울릉공항에서 전투기를 운영한다면 현재로서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F-35B 이외에는 쓰기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활주로의 길이를 300m 더 늘려 적어도 전투기만이라도 원활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현재 건설이 한창인 울릉공항의 모습입니다. 터미널과 각종 부대 시설은 산을 깎아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를 매립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공사가 그야말로 난공사입니다. 이는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활주로의 경우 항공기가 오고 가도 집안이 가라앉지 않도록 특수한 공법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케이슨입니다. 케이스는 활주로의 하중을 견디고 지탱해줄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포항에서 제작되어 플로팅 도커를 통해 운송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무턱대고 활주로를 늘리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활주로를 늘려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의 착륙은 고도와 속도의 영향이 큽니다. 일례로 중무장한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가속 시간이 길어져 이륙에 필요한 활주로의 길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속이 좋다고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 무장한 전투기가 급가속으로 이륙을 하려고 기술을 너무 높게 들면 바람의 저항이 커져 전투기가 속도를 잃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착륙할 때는 착륙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투로 파손된 전투기가 비상 착륙을 하려면 활주로가 상당히 길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군용기들로는 300m나 활주로를 더 늘려도 제대로 작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배영에서 보라매는 불과 700m 주행 후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조종사가 당황했을 정도로 매우 부드러운 이륙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바등 각에서도 실속에 빠지지 않는 우수한 설계 덕분에 빠른 가속 후 급상승이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보라매라면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충분히 작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한계와 해수로 인한 기체 부식 등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KF-21N입니다. 지난 23일 KF-21 제작사 카이의 유광수 부사장은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을 봤는데 KF-21 함재기형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착륙 장면을 유심히 봤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KF-21N을 사업 로드맵에 여러 차례 올려놨습니다. 정부가 허락만 한다면 언제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KF-21N이라면 울릉공항은 물론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렬비열도 공항 등에도 고정익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더해진다면 해상분쟁 시 빠르게 스크램블이 가능합니다.
즉 명령만 떨어지면 긴급 발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상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의 규모입니다. 지난 8월 9일 크림반도 사키시 노보페드로우카 공군기지가 단 2발의 단거리 탄도탄에 괴멸됐습니다. 탄약고와 지휘시설 그리고 항공기들을 편하게 운용하겠다고 한 곳에 모아뒀다가 탄약고 유폭에 휩쓸린 것인데요. 폭발한 탄약고로부터 무려 1km 바깥에 있던 항공기까지 모두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울릉공항은 활주로를 300m 연장해도 길이가 2km가 넘지 않는 작은 공항입니다. 당연히 전투기를 보관할 경납고와 폭탄을 저장할 탄약고, 정비창을 건설하려면 아무래도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 몰아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사일 한 방에 무력화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비용 투자를 좀 더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 후방의 산인데요. 현재 울릉공항 계획에서 해당 방면에는 주차장과 울릉도 시내로 이어지는 터널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탄약고를 집어넣고 공항 남쪽에 전투기를 사용할 엄체호와 정비창을 건설한다면 최대 16대 정도의 고종익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공항 북쪽 고지대에 천공투, 엘셈 등으로 구성된 방공부대를 설치하면 공항은 물론 독도 영공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독도 방어 요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현무5라고 공개된 사거리 600km의 6톤 탄두로 구성된 포대를 한두 개 포대 정도만 울릉도에 배치하면 엄청난 억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유사시나마할 중국군을 타격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호위대군의 모항을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쪽 일본에 대한 억지력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사거리 600km면 독도를 직접 포위할 수 있는 일본의 3호위대군이 위치한 마이즈루뿐 아니라 사세보의 2호위대군, 구레의 4호위대군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울릉공항을 요새하면 일본의 그 잘난 해자대가 감히 우리 바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울릉공항을 완전히 요새할 수 있다면 지긋지긋한 일본과의 독도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요새를 대한민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